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정된 미래의 초연결 사회를 개발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고등학생 때 20년 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말이 많았던 게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피처폰 시대라 그 뭐 모바일 게임 한 번씩 다운로드 받는 정도까지만 했었고, 결국에는 전화 통화만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다들 인터넷을 막 언제 어디서나 하고 있죠. 뭐 심지어 요즘 노트북들은 유심을 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쓰는 노트북이 제가 사용하는 그 유심 그 태블릿에 넣는 거를 넣어서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을 인터넷을 하면서 있거든요. 제 거 유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게 20년 전의 비전이었거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막 스마트홈, 핀란드에서 막 그런 스마트홈에 대한 실험 결과도 많이 보고, 막,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닌텐도 위나 막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몸으로 실제로 체감하는 게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나 이런 인식을 통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함께하는 게임도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거 해보면서 아, 시대가 진짜 엄청나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블록체인 같은 건 애초에 그때 비전 자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애초에 딱 정해진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이아 X가 뭐냐면 이제 그 독일이랑 그 유럽 연합이 하는 그런 클라우드런 막 애저나 뭐 AWS 뭐 이런 그 연합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애초에 그냥 국가 단위의 어떤 클라우드와 이제 그런 상황 그 전체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독일에서 저렇게 시도해서 잘 되거나 하면, 이게 작년부터 이게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이아엑스 프로젝트가 되게 잘 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이걸 하게 될 거라는, 국가 주도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성장인데 그런 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가이아엑스 프로젝트 하나만 보더라도 뭐 우리 막 그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사육하는 그런 사육장 시스템과 우리의 모든 이제 다른 기술들이 연결되는 그런 큰 흐름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의료 데이터, 우리의 뭐 동물, 우리가 키우는 동물, 아니면은 저쪽에 동식물들이 어떻게 키워졌는지 그런 그 기록에 대한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술 중 하나가 디지털 트윈 같이 어떤 가상세계를 하나 만들고, 그럼 가상세계 하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메타버스가죠. 그렇게 그 여러 가지가 다 초연결돼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정말 디지털 시대와 현 시대, 매트릭스만 봐도 나오잖아요. 디지털 시대랑 현 시대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와 상당히 유사해지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카피가 돼가지고 거의 유사한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부분 디테일들 보면은 뭐 블록체인만 봐도 아시겠지만, 기술 자체가 애초에 분산해서 모두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면, 그리고 이제 화폐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팀 버너스리 웹 3.0을 보면은 기계가 파싱하기 좋은 웹, 그러니까 기존의 웹보다 기계가 좀 더 크롤링하기 편하고 기계와 연결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웹의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IoT나 머신러닝이나 기계가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좀 더 잘 깔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선보이기도 했고, 5G 같은 경우는 높은 트래픽을 처리한 능력과 빠른 반응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해도 대부분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도 좀 더 빠르고 더 큰 데이터를 가져옴으로써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계공학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보틱스 되게 전세계 1위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도 막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더 스마트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생산된 데이터는
결국에는 서버로 가고 그 서버에 간 데이터는 결국 연결성을 가지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만 보더라도 뭐 스마트 냉장고가 있으면 그 냉장고를 기반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같은 기업이나 뭐 이런 많은 삼성, LG 뭐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트래픽을 많이 발생을 시킬 거고, 그럼 많이 쌓인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받은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뭐 냉장고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서 그 중앙 서버로 갈 거 아니에요. 삼성의 서버나 아니면 LG의 서버 같은 데로 갈 거고,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분석을 하고 나면 분석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해야 될 거고, 그것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럼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인공지능으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에 따라서 활용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자동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무언가를 제시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으로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모든 데이터가 IoT화가 되죠. 그러니까 샤오미가 그리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저는 홍콩 지금은 여행을 못 가지만 홍콩 갔을 때 샤오미 스토어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 가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런 걸 만들어? 별거 다 만드네 이러면서 샤오미 스토어 가는데, 저 말고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가서 구경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샤오미가 지향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샤오미 제품들의 특징이 그 정말 뭐 가성비가 좋긴 한데 다 블루투스 연결을 많이 연결이 되게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이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네트워크 연결까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로그 분석을 하기 딱 좋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디지털 기기화가 돼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사물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초연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작물 키울 때도 이제는 센서로 특정 잡초를 걸러내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기술 컨퍼런스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제가 몇 번 올렸거든요. 올리긴 했는데 그 기술 컨퍼런스에서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이름이 갑자기 약자 기억이 안 나서. CES 2021. 아이고. CES 2021.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죠. 2022네, 2022. CES 2022. 여기서 나온 기술도 그 인공지능으로 잡초를 이제 막 이렇게 파악해서 개만 뽑는 거야. 막 이런 기술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 이제 그 로스율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 농작물 쓸데없이 안 좋은 거 막 빼고 잡초가 있는 곳에 새로운 거 심을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흔한 게 뭐 암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암소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센서나 이런 센서가 그러니까 기계의 발달이죠. 센서의 발달은 센서에서 뭐 암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심장 박동 아니면 암소가 하는 움직임의 독특한 그 카메라로 나온 신호를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암소가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 라는 걸 알고 출산할 때 정확하게 알려줘서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 그 주인이 가서 하는 방향성을 가지는데, 이게 기계가 더 발달하면 이제는 소를 키우는데 사람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되고 자동으로 그 소를 케어하는 게 기계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그 기계는 많이 움직일 거고, 그 기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는 서버로 갈 것이고, 거기서 다양한 판단에 대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스마트 농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데이터는 많이 쌓일 겁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5G 같은 높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 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거는 우리 집에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고 내가 걷기만 해도 충분히 그거는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에서 그 걷는 거 하나만으로 당신이 골반이 틀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는 기술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그 기술은 또 로그화돼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보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냥 혼자 진짜 뇌피셜을 가지는 거죠. 모든 기술이 근데 그런 방향성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는 더 좋아지겠죠.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뭐 아날로그적인 걸로만 모든 게 처리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걸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디지털 범죄나 그런 것들도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날로그적 범죄보다는 그런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범죄 수사 기법에서 보면 사람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아니다를 맞추는 이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가 되겠죠. 이제 범죄에서만 그런 게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를 빠르게 찾는 기술이 될 거고, 그리고 진짜 많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꾸준히 생산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본 데이터로 사용이 될 거고, 인공지능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학습시킬 건가랑 그 어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습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접근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 어떤 방향성이 뚜렷해질지는 사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 가장 핫한 메타버스나 NFT는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급성장을 해버린 주제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금이 돌거나 아니 또는 개발자들이 하다 보면은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웹 개발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옛날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업에 가서 배워서 웹 개발자에서 딴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웹 개발만 하기에도 아마 여유 없으실 겁니다. 그게 진짜 잘해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못하면 여유 없어요.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그럼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 야근하는 개발자들은 개발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려면 본인이 그 이상으로 초월해야, 그 정도 일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가 돼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대비해서 내가 빠르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나쁜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많잖아요. NFT, 메타버스 뭐 새로운 게 갑자기 막 나오니까. 이럴 때 변화의 파도에 자꾸 맞서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막 치잖아. 그러면은 서핑 실력을 늘려야죠. 그 위에서 그거를 이제 나는 변화하는 게 무서워, 나는 파도를 못하겠어, 그래서 해변에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해변에 오는 그 정도 수준의 쾌락과 그 정도 대우밖에 못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도를 탈 수 있고 수영을 엄청나게 잘한다면 그 바닷속에 있는 아주 좋은 해산물들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수영 같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 육지에 떠밀려 나온 그런 것만 이제 먹고, 아니면은 내 발이 닿는 곳에서만 해산물을 캐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결국에는 그냥 찌끄레기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험난한 파도가 계속 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개발자도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어디 가도 막 개발자 막 우대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우대를 안 해줘.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이 파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전할 거예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자로 많이 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려면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나 패턴에 크게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 제 생각인데, 저희는 예전부터 8년 전부터 거의 이렇게 교육을 늘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제가 봤던 비전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들 제일 젊을 때고, 지금 트렌디함에 적응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꾸준히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든 도전해보려고 하고. 개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어떤 언어를 하나라도 해본 사람이면 다른 언어는 비교적 할만하거든. 그러면은 더 도전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만 하고 대충대충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면치 못해요. 사실 일반적인 노력으로 평범하게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혼자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몇십억 있고 막 몇백억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려고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응축된 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리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적당히 먹고 사는 걸로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뭐 어디 가서든 뭐 대우받고 개발자로서도 어디 가서든 좀 존중받고, 아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존경하고 막 이런 수준이면은 흔하게 노력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프라이드 생기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서 젊은 사람들 새로운 것에, 우리가 늙으면서 우리가 최고다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할 때 멋있어 보입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는 투자 같은 것도 그래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50대, 60대들도 주식은 다 경험을 해본 세대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인이나 이런 것도 20대, 30대들이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결국엔 새롭고 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쪽에 돈이 여전히 많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예전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많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에 이제 이렇게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파고드는 거죠.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이게 튤립이다 아니다라고 논쟁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웹3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뭐 백신 내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블록체인으로 있다든지, 뭐 국가 주도의 이제 그 디지털 화폐 발행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냐라고 본다면 바꿨거든. 그 젊은 사람들한테 트렌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가 정답이다 하지 말고, 얘 것이 좋은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냐고. 그래서 되게 옛날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도 두부 만들 때도 이렇게 그거 해야지. 믹서기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믹서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맷돌로 갈아야지. 어쨌든 새로운 거에 적응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 고착화돼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 똑똑하신 편인데, 자기는 뭐지 뭐 이렇게 컴퓨터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다 막 그 얘기를 저 어렸을 때 막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 되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내가 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답이 없어진다 이거죠. 스마트폰도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이렇게 타이핑 이렇게 못 하셨어요. 할머니라. 근데 막 이렇게 못 하셨는데 제가 한번 알려주니까 곧잘 이렇게 톡 보내세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재밌대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느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막 그냥 변화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동네가 좋고, 그냥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정신 차리지. 아니야, 난 늙어가는 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각이라도 젊게 가고 싶은 거죠. 그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버는 거고, 큰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제 기준에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 치고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려면 결국엔 다양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 되게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멋있더라고. 할아버지들 있죠. 되게 멋쟁이 할아버지들이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못해도 60대 이상 돼 보이는 할아버지들인데,
멋지게 차려입고 SNS에서 막 되게 멋있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되게 그런데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보는 이미지는 그런 막 되게 젠틀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아닌데 되게 멋지게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새롭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SNS에 적응을 못했다면 과연 이런 새로운 재미나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을 적응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산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근데 결국엔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모르면 굉장히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참 일단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하고 싶지 않아질 거고, 근데 변화를 해야만 하고, 그럼 이거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습관은 약 한 2달 정도 그 하나의 습관에 계속 집중을 하면 습관이 내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습관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한 2달 정도 꾸준히 하는 거에 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